입술을 묻다 피기맘. 네, 정시 추가 합격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깜깜이 추합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2025 정시 추가 합격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깜깜이 추합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비번호를 부여해두고 갱신은커녕 추합 인원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식 추합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의 추합 메커니즘은 갱신, 실질적 갱신, 고정의 세 가지로 2025 정시 기준 주요 22개 대학 중에 15개 학교는 수험생에게 부여한 예비번호를 갱신해주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가톨릭대, 동대, 연대, 이대 등 4개 학교의 경우에는 예비번호는 갱신되지 않지만 차수별 추합 인원을 공개해서 수험생이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2025 정시에서 고대, 시립대 등 2개 학교가 예비번호 갱신은커녕 차수별 추합 현황조차도 미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서울대의 경우는 아예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죠. 반면에 수요자 친화 행보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예비번호 갱신은 물론이고 차수별 충원 현황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추합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비번호 갱신은 물론이고 충분한 예비번호 부여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차수별 추합 인원까지 공개해서 당해 연도 지원자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의 지원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께서 예비번호는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대학은 추합이 많이 돌면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비인기 대학처럼 보일까봐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아예 비공개 방침을 세우는 것이다. 대학은 서열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투명하게 순위를 공개하는 것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표하셨네요. 저는 딴 얘기인데 그 성명을 밝히지 않은 교육 전문가, 저런 건 좋은 태도는 아닌데 주로 이게 조금 안 밝혀지면 안 좋은 걸로 많이 활용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죠. 지금 IT 세계 1위의 IT나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때가 어느 때인데 조선시대 과거제도 비슷하게 이게 최초 합격으로 그 대학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 항상 내가 세 군데 정시 세 군데, 수시는 6군데나 되니까 내가 최초합을 했다는 건 그보다 컷이 높은 대학에도 내놨을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A 대학에 1단계 탈락을 했고 예비번호 3번을 받았고 C 대학은 최초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맞춰서 기다리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잖아. 마치 이게 그 어떤 식당으로 예를 들면 요즘 식당도 웨이팅하죠. 웨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줄을 서시오 그러는데 줄을 서는 건 또 명확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줄은 안 서도 되는데 나중에 불러드립니다. 근데 번호는 안 가르쳐줘. 이거잖아. 이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험 번호는 사실은 저는 끝까지 알려주는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고 10명 뽑는데 30명이 지원했어. 3대 1이잖아. 그러면 예비번호는 최초 합격은 10명까지만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번호 1번 받은 친구가 11등이야. 네.
그럼 이거는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추가 합격이 공식적으로 3번이지만 4번, 5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실제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알려줘야지 기다리지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경우 특히 전화로 오는 경우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IT로 해결할 문제지 저걸 정책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럼 뭐 원서 접수하는 뭐 진학사나 UA처럼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그쪽을 통해 알려주든 IT 기술이 대학에 없다고 하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잖아. 기술이 없지는 않죠. 그쵸. 이 지금 서울대는 배짱이 똥배짱이죠. 예비군 안 가르쳐줘요. 애초에 번호 자체는 안 가르쳐주고 서울대가 그런 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의대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영원히 가릴 수 있지는 않아요. 또 어디가에 저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에 전년도 입시 공개할 때 추합 인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를 해야 돼. 사실은 나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아예 그럼 안 가르쳐 주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당장 예비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만 불편하게 만든 거니까 실제로는 대학이 갖고 있는 취지를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가장 마음 졸이는 시기가 그때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학생들만 2배, 3배로 괴롭히는 일이잖아. 저거 왜 안 하는지 근거가 명확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서 교육부가 시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생부 기재 요령은 이만한 책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애가 타는 학생들이 일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예 정책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가장 서강대가 모범사례로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를 본인들이 찾아와서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원서를 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자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이 소비자고 교육은 대학은 공급자인데 이거 완전 소비자를 이렇게 왕따시키면 이게 가능한 구조가 되나? 이게 성급한 게 아니고 시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들은 사실은 뭐 저걸로 가린다고 해서 자기들 대학의 뭐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대학이 기본적으로 대학은 2가지 고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에 대한 공급자로 해. 왜냐면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풍토, 유산, 자산 그 다음에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 산업계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자기 스스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깜깜이로 만들면서 축소시키는 것도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기분 좋고 로얄티가 좀 있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시급하게 이거는 개선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